침묵의 날이 시행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왕도의 공기는 유난히 투명했다. 사람들은 기록 대신 고요를 남겼고 종소리 대신 서로의 숨소리로 하루를 열었다. 아침마다 시장 골목에선 아이들이 물었다. 오늘은 숨표 몇 개나 칠했어? 노인들은 웃으며 답했다. 아직 하나? 하지만 천천히 칠하면 오래 살아. 왕도의 거리엔 전쟁의 흔적 대신 습관의 평화가 자리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 본원 북쪽의 서고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서기관 3명이 동시에 기억을 잃은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쓸 줄 알았지만 어제가 없었다. 장부의 여백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기억은 숨보다 가볍다. 그 문장 아래에는 서명도 흔적도 없었다. 도문정은 그 글씨체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무명서. 유나가 물었다. 그게 뭔데요? 오래전 왕의 법이 태동하던 시절. 이름 없는 서기관들이 있었지. 그들은 왕에게 복종했지만 서명하지 않았어. 자기 이름이 기록되는 걸 거부한 자들. 그들이 남긴 문장엔 항상 이 4글자가 있었지. 이름을 쓰지 않는 서명. 그럼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림자로 남아있다면 그렇겠지. 도문정은 두루마리를 말아 왕의 탑으로 향했다. 우진이 그의 옆에서 조용히 걸었다. 그들은 왜 돌아왔을까? 숨의 법전이 시행된 뒤로 세상엔 빈칸이 생겼어. 모든 법은 틈에서 태어나고 모든 반란도 틈에서 피지. 그날 밤 왕궁 북문에 낯선 인형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렸고 손에는 펜도붓도 아닌 작은 칼을 들고 있었다. 칼날엔 잉크가 흐르고 그 잉크는 종이에 닿자마자 글자를 지웠다. 도안의 잔영이 경계선을 넘어 나타났다. 그는 그림자의 균형을 지키는 감시자였다. 이건 내 구역의 냄새가 아니다. 그는 손끝으로 공기를 쓸었다. 공기 속에서 희미한 붓글씨 하나가 떠올랐다. 그이들은 이름을 쓰지 않는 자들, 그리고 남의 이름을 지우는 자들이다. 우진은 왕의 탑 위층 회랑에서 유나와 마주 앉았다. 그녀는 종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말했다. 기억을 지운다는 건 숨을 멈추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그런 짓을 하죠? 숨의 법전이 사람의 이름을 되찾아줬잖아. 그게 싫은 거야. 이름 없는 평등을 신념으로 믿는 자들이지. 그럼 그들은 우리와 반대의 길을 걷는 셈이네요. 정확히는 같은 길 위에 다른 방향을 걷는 자들. 같은 길이라고요? 그래. 숨을 믿는다는 점에서 그들도 우리와 같아. 하지만 그들은 숨을 지우면 모두 하나가 된다고 믿지. 우린 숨을 기억해야 하나가 된다고 믿고. 유나는 종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숨의 법은 기억의 법이기도 하니까. 새벽 본원 남쪽의 광장에서 또 한 명의 서기관이 쓰러졌다. 그의 손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다. 노트 안에는 자신이 쓴 일기의 마지막 문장과 함께 낯선 문장이 더 씌워져 있었다. 너의 이름은 가벼워졌다. 이제 숨지 않는다. 우진이 노트를 덮으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반란이 아니야. 이건 기억의 전쟁이다. 도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명서의 필체엔 독이 있지. 한 줄만 읽어도 어제의 나를 잃는다. 유나가 손을 올려 종을 울리려 했지만 우진이 그 손을 막았다. 지금 울리면 왕도의 모든 기억이 흔들려. 이건 종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의 문장을 베지 않고 눌러야 해. 도안은 그림자 속을 돌아다니며 무명서의 흔적을 추적했다. 그는 탑의 아래층, 옛 왕의 묘소에서 멈췄다. 묘비 위에는 낡은 필경대가 놓여 있었고 거기엔 아직도 마르지 않은 잉크가 남아 있었다. 그 잉크는 검지도 붉지도 않았다. 빛에 따라 색이 바뀌는 회색의 물질이었다. 그는 손끝을 찍었다. 순간 머릿속으로 낯익은 문장이 스쳤다. 그림자도 숨을 쉰다. 그러나 이름이 붙는 순간 죽는다. 도안의 몸이 흔들렸다. 이건 나를 겨냥한 글이다. 그는 웃었다. 그래, 무명서. 이번엔 나도 이름을 쓸 차례지. 그는 벽에 글씨를 남겼다. 도안 그림은 이름을 가진 숨이다. 다음 날 왕도의 아침은 낯설게 조용했다. 아무도 노래하지 않았고 장터의 아이들도 숨표를 칠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내 남편의 얼굴은 알겠는데 이름이. 왕도의 절반이 밤사이 이름을 잃은 채 깨어났다.
도문정이 탑 위로 뛰어올라 외쳤다. 무명서가 도시 전체에 글을 뿌렸다. 기억이 사라지고 있다. 유나가 종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제는 울릴 수밖에 없어요. 오진이 그녀의 손을 덮었다. 아니, 기다려. 울리기 전에 모든 이름을 한 번 더 되돌려야 해. 우리가 잊은 이름은 아직 이 공기 속에 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첫숨을 내쉬었다. 모두 자신의 이름을 속삭여라. 잊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소리를 부르라. 사람들이 두리번거리다 하나둘 입을 열었다. 누군가는 자신을 부르고 누군가는 아이의 이름을, 누군가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를 냈다. 그러나 그 소리들이 겹쳐질수록 왕도의 공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흔들림이 무명서의 문장 위를 덮었다. 서서히 지워지던 이름들이 다시 피어났다. 하지만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도시 전체의 절반은 여전히 희미한 상태였다. 유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이건 완전한 회복이 아니야. 그래. 오진이 대답했다. 무명서는 아직 남아있어. 그들의 잉크가 왕의 장부 아래까지 스며들었어. 그날 밤 도안이 돌아왔다. 그의 몸은 반쯤 투명했다. 찾았다. 누구를? 무명서의 수장. 이름 없는 자. 그는 윤회의 기록자의 후예야. 유나가 숨을 삼켰다. 그럼 나와 같은 혈통? 그래. 하지만 그는 내가 기억을 남기려 할 때 모든 기억을 지우려 했지. 왜? 그는 완전한 평등을 믿었다. 모두가 이름을 잊으면 누구도 우위에 서지 않는다고. 오지는 고개를 들었다. 그건 평등이 아니라 공허야. 그래서 내가 돌아온 거야. 도안이 웃었다. 이번엔 그림자가 아니라 이름으로 싸워야 해. 왕도의 동쪽 하늘에 첫 서리가 내렸다. 사람들은 여전히 반쯤 잊은 이름으로 서로를 불렀다. 그날 밤 왕의 탑 위에서 오진이 말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야. 뭔데요? 유나가 물었다. 기억의 원을 다시 그리는 것. 그의 눈빛이 탑 아래를 향했다. 무명서의 잉크는 지우지만 동시에 기록한다. 우린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을 덮어야 해. 지우지 말고 덮었어야 한다. 그 말이 끝나자 바람이 탑을 휘돌았다. 숨의 법전은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이제 되돌림의 전쟁은 기억의 층 위에서 벌어지려 했다. 새벽 3시. 왕도의 바람은 한 번 꺾인 뒤 다시 불었다. 우리는 탑 아래의 작은 전실에 모여 지도의 여백 위에 순표를 박았다. 도문정이 장부 대신 빈 종이를 폈다. 오늘은 숫자도 기록도 없다. 오직 박자만 남긴다.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자에서 어긋난 자리를 찾아 눌러야 해. 도안이 벽에 기대어 섰다. 평소에 그림자 결이 얇아져 있었다. 무명서의 수장은 공우라 불린다. 이름 없는 영주라는 뜻이지. 강소연이 낮게 물었다. 실명은? 도안이 유나를 보았다. 그의 혈맥은 윤씨다. 당신과 같은 가지에서 갈라져 나온 가장 오래된 격가지. 윤문. 기록자의 피를 가졌으나 한자도 남기지 않는 자. 유나의 손끝이 잠깐 얼어붙었다. 그가 나와 같은 집안이라면 왜 기억을 지우는가요? 그는 기록의 본질을 무의 바탕으로 봤다. 글은 본래 여백을 가리키기 위한 표시일 뿐 여백을 더럽히는 순간 오만이 된다고 믿었어. 우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여백은 남겨야 하지만 사람을 지우는 구실이 될 수 없다. 도문정이 못을 박았다. 그래서 여백을 역표로 삼았지. 공우는 그 역표를 구멍으로 만들고 우린문으로 만든다. 그때 전실의 등불이 한번 기침하듯 떨렸다. 바람이 아닌 글의 진동이었다. 바닥에 놓아둔 낡은 봉쇄 하나가 스스로 펼쳐지며 회색 가루를 흘렸다. 종이의 등줄기에 4글자가 떠올랐다. 무명서도. 짧은 도발. 그리고 어디선가 들리는 수백 명의 속삭임이 탑의 기초를 파고들었다. 이름은 가볍다. 기억은 더 가볍다. 너희의 숨은 오래가지 못한다. 오진이 손을 들어 그 속삭임의 박자를 세웠다. 4-4-3-1. 균열의 박자다. 유나가 종을 펼쳐 무릎에 얹었다. 회복의식은 2-2-2-2. 균등한 박자로 맞춰야 해. 도문정이 빈 종이에 4칸짜리 격을 그렸다. 도성의 사방문에서 동시에 의식을 시작하고 강문이 서로의 박자를 교차 확인한다.
글을 쓰지 말고 숨만 남긴다. 강소연이 묻는다. 누가 사방문을 맞지? 우진이 손가락으로 짚었다. 동문은 내가, 서문은 소연, 남문은 문정, 북문은 그는 유나를 보았다. 너야. 유나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공우는 북문을 좋아해요. 여백이 가장 두텁고 바람이 가장 얕으니까.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우진은 유나의 손바닥 위에 숨표를 한번 찍었다. 은빛의 미세한 점이 맥과 겹쳤다. 의식의 핵은 세 줄이야. 첫째, 자기 이름을 속으로 부른다. 둘째, 가장 먼저 떠오르는 타인의 이름을 한번 부른다. 셋째, 사방의 바람 이름을 부른다. 바람의 이름. 동벽서 훈남 온북염. 열린 바람, 향기로운 바람, 따뜻한 바람, 거두는 바람. 바람을 부르면 잉크는 마르고 마른 잉크는 눌러 밀어낼 수 있어. 의식의 준비는 숨쉬듯 간단했지만 간단해서 어려웠다. 왕도는 전쟁보다 습관을 더 두려워하는 도시였다. 근육으로 외우지 않은 일은 위기에서 쉽게 흩어진다. 우리는 탑을 내려와 각자의 문으로 흩어졌다. 도안은 북문과 탑 사이의 그림자 길을 택했다. 나는 균열의 박자에서 사라지는 소리를 잡겠다. 우진이 그를 붙잡았다. 혼자 가지 마. 도안이 웃었다. 그림자는 늘 혼자 가. 대신 돌아온다. 북문은 다른 세 문보다 얌전했다. 농성의 흔적이 아직 벽에 눌어붙어 있었고 초시 조율대가 새로 달아둔 숨표 깃발이 바람을 적게 먹었다. 유나가 성루에 올랐다. 아래쪽 골목에는 이름을 잃은 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서로의 얼굴을 더듬는 중이었다. 한 아이가 어머니 소매를 잡아 흔들었다. 엄마 이름이 뭐였지? 유나가 성벽 위에서 눈을 감았다. 울지 마. 내 이름은 내 숨속에 있어. 그녀는 종을 무릎에 얹고 고요히 호흡을 세웠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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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박자가 모이고 그 박자가 바람을 바꾸었다. 북령 거두는 바람이 성벽 위로 펴졌다. 그 바람이 골목의 잉크먼지를 천천히 걷어들이자 가벼운 이름들부터 돌아오기 시작했다. 아이는 가장 먼저 자기 이름을 되찾았고 그 다음 어머니의 이름, 그리고 개의 이름. 사소한 것들이 큰 것보다 먼저 돌아오는 법이었다. 사소한 것들이 뼈대를 이루기 때문이다. 성루의 그늘에서 발소리가 났다. 검은 옷, 회색의 잉크자락. 얼굴을 가린 사내가 난간에 손을 얹었다. 기록자의 딸. 목소리는 낮고 얇았으나 깨어진 도자기처럼 하나의 흠집이 오래 남는 톤이었다. 유나는 종이에 손바닥을 올린 채 얼굴을 들었다. 공우. 사내가 천천히 장막을 걷었다. 점지도 늙지도 않은 말라붙은 얼굴. 눈동자에만 젖은 잉크가 고여 있었다. 내가 여기를 맡을 줄 알았다. 내가 여기를 고를 줄 알았으니까. 우린 같은 집안이지. 그렇다면 더더욱 기록해야 해. 그가 피식 웃었다. 기록은 권력이 된다. 나는 권력을 싫어한다. 그래서 모두의 이름을 지운다. 그건 균등이 아니라 메모리야. 공우가 종의 가장자리를 굽어보았다. 종은 여백을 소리로 채우는 악기다. 나는 여백 자체를 남기고 싶다. 여백은 비어있어야 여백이야. 하지만 너는 여백으로 사람을 지워. 사람은 여백보다 무겁다. 그러니 너는 틀렸어. 유나는 종의 혀를 가볍게 눌렀다. 무음의 파동이 공우의 발등을 스쳤다. 그의 발 그림자가 한 박자 미끄러졌다. 공우의 눈동자가 가늘어졌다. 나를 눌렀군. 우린 배지 않으니까. 공우가 손목을 털었다. 회색 잉크가 공중에서 얇은 막으로 퍼졌다. 글자처럼 보이지 않는 글자들이 무수히 흩어져 성문 안으로 스며들었다. 이건 숨을 늦추는 잉크다. 사람들은 호흡을 길게 끌다 지친다. 지치면 이름을 놓친다. 유나는 숨을 길게 들이키고 같은 길이로 내쉬었다. 그럼 박자를 둘로 나눠 씩씩하게 걸으면 돼. 아이에게 가르칠 때처럼. 그녀는 성루에서 아이들을 바라보고는 크게 손짓했다. 둘 마이너스 둘. 둘 마이너스 둘. 아이들이 따라했다. 둘 마이너스 둘. 둘 마이너스 둘. 어른들이 어설프게 박자를 맞췄다. 길어진 숨이 둘로 나뉘어 지치지 않는 호흡이 되자 공우의 잉크가 바람에서 떨어졌다. 공우가 낮게 웃었다. 기록자의 피 대단하다. 당신도. 그래서 더 위험하지. 그의 손끝에서 긴 칼날이 돋았다. 칼이 아니라 글귀였다.
종이를 긁으면 글자를 지우는 도구. 오늘 북문에서 기록자의 피를 끊는다. 유나가 종을 감싸 안았다. 자르지 마. 눌러. 이 도시의 말투는 참으로 성가시군. 공우가 달려드는 순간 그림자가 그 앞을 가로질렀다. 도안이었다. 그는 형체를 줄여 종이장처럼 가늘어지더니 공우의 긁게에 어깨를 내주었다. 사각. 그의 몸에 얕은 금이 갔다. 그림자에서 잉크가 번졌다. 한 번은 막아줄 수 있다. 도안이 웃었다. 두 번은 내가 막아라 우진. 동문에서 은빛 신호가 번쩍였다. 바로 그때 성문 아래의 공기가 갈라지며 우진이 북문으로 걸어 들어왔다. 사방문을 엮은 되돌림길. 그는 이미 동문에서 의식의 첫 박자를 심고 그 박자를 타고 왔다. 공우. 천마의 후신. 여백을 사랑한다지. 그렇다. 그럼 자리를 남겨라. 우진은 손을 들어 성문 위의 하늘에 작은 원을 그렸다. 원 바깥에 가는 선 하나. 되돌아갈 자리. 그 선이 공우의 뒤쪽에 얇은 문턱을 만들었다. 한 발 물러서면 내 여백이 산다. 더 밀면 내 여백이 사람을 먹는다. 공우가 잠시 멈칫했다. 내게 선택을 강요하는가? 선택 없인 여백도 없다. 우진이 한 박자 빠르게 들이켰다 내쉬었다. 둘 마이너스 둘 마이너스 둘 마이너스 둘. 성문 아래에서 시작된 박자가 성로와 골목을 감싸 도성의 북쪽 전체를 진동시켰다. 그 진동 위로 유나의 무음 파동이 얇게 겹쳤고 도안의 그림자 결이 사라지는 소리를 잡아묶었다. 세 결이 한 군데에서 포개졌다. 공우의 어깨가 아주 조금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내려앉았다. 아름답군.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래서 더 위험해. 그가 글귀를 거두어 허리에 꽂았다. 나는 오늘 물러나지 않는다. 다만 묻지. 묻고 가라. 숨이 틀로 굳으면 너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진은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답했다. 침묵의 나를 늘린다. 문서의 빈칸을 늘린다. 내가 한 문장씩 지운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끌어내릴 수 있도록 법의 되돌림 절차를 새긴다. 공우가 웃지 않았다. 대신 아주 오랜만에 눈을 감았다 뜨는 듯 했다. 답은 들었다. 그러니 시험하겠다. 그는 북문 아래로 손을 내렸다. 거대한 잉크의 강이 성문 바깥에서 솟구쳐 올라와 하늘을 덮었다. 왕도의 별이 지워지고 골목의 이름들이 다시 희미해졌다. 사람들의 입에서 첫 호흡이 좀처럼 이어지지 못했다. 유나가 이를 악물고 종을 눌렀다. 무음이 퍼졌지만 잉크의 두께가 더 빨랐다. 도안이 그림자 몸을 더 얇게 찢어 잉크 사이로 뛰어들었다. 나는 흘러가는 것을 붙잡는다. 그의 몸이 7겹으로 갈라져 각기 다른 틈을 눌렀다. 잉크의 흐름이 7군데에서 꺾였다. 그가 마지막 겹을 내던지며 외쳤다. 우진. 7의 자리. 우진이 즉시 하늘에 7개의 점을 찍었다. 점과 점을 잇는 선, 그 밖에 더 얇은 선 하나. 7의 별자리가 북문 위에 걸렸다. 되돌림의 별갈고리. 그 갈고리는 잉크의 강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끌어내렸다. 거대한 물막이처럼 보이던 잉크가 골목의 낮은 홈으로 흘렀다. 사람들이 첫 호흡을 다시 붙잡았다. 두 번째 숨이 이어지고 세 번째 숨에서 눈앞의 얼굴을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공우가 난간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무게가 생겼다. 좋다. 여백은 내가 말한 대로 문이 될 수도 있겠군.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도안이 흔들렸다. 얇아진 몸 하나가 형체를 잃고 흩어지기 시작했다. 7겹 중 하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유나가 비명을 삼켰다. 도안. 도안은 웃었다. 잠깐만 비운다. 누군가는 되감기의 틈에 눌러남아 있어야 하거든. 우진이 낮게 말했다. 돌아와. 돌아갈 자리 남겨뒀지? 언제든. 그럼 된다. 그의 마지막 겹이 손을 들어 보였다. 그 손짓은 괜찮다와 계속하라 사이에 걸린 조용한 인사였다. 그리고 그는 북문 아래의 가장 깊은 잉크홈으로 스며들어 사라졌다. 흘러가면서 눌러주는 그림자. 세상 전체의 뒤편으로 배치된 첫 수호자. 공우가 잠시 침묵했다. 그림자가 자리를 얻었군. 나는 아직 없다. 우진이 말했다. 너에게도 자리를 남긴다. 여백의 관리자가 아니라 여백의 지킴이로. 공우가 묻는다. 지키며 지우지 않을 수 있을까?
지우지 말고 덮어라. 덮대 읽을 수 있게. 공우는 대답 대신 난간 위에 손가락으로 4글자를 그렸다. 무명서.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작은 점 하나. 숨표. 그는 검은 장막을 다시 올리고 성벽의 그늘 속으로 사라졌다. 싸움이 아니라 문답의 끝이었다. 북문에서 의식의 마지막 호흡을 맞추는 사이 서남동문의 신호도 이어졌다. 왕도 전체의 박자가 4귀로 돌아와 한 박자에 합쳐졌다. 둘-둘-둘. 하늘의 잉크는 완전히 가시지 않았지만 별들이 다시 반쯤 보였다. 사람들은 이름을 되찾았고 아직 잃은 자들도 되돌아갈 자리를 품게 되었다. 우진이 성로에서 내려와 유나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도안이 한 겹이 돌아온다. 확신해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문을 남겼다. 문은 기다린다. 그는 북문 안쪽의 돌바닥에 조용히 숨표를 찍었다. 작은 점 하나, 그 밖에 더 작은 선 하나. 여기. 도안의 자리. 유나가 그 위에 종을 살짝 얹었다. 무음이 짧게 울렸다. 바람이 그 자리를 기억했다. 그때 왕의 탑 쪽에서 봉쇄가 낮게 날아왔다. 도문정의 글씨가 짧게 실려 있었다. 남서동문 의식 완료. 이른 이름의 칠할 회복. 침묵의 날 임시 확대 시행 사흘간 왕도의 모든 문서 마지막 줄을 비워둘 것. 우진이 봉쇄를 접어 유나의 손에 쥐어주었다. 사흘 동안 우리는 덮어 쓰는 법을 가르치자. 어떻게 해요? 사람들 각자가 사랑하는 한 이름을 겹쳐 쓰게 해. 2겹, 3겹. 지우려는 잉크보다 진한 숨으로 서로의 이름을 포갠다. 북문 골목에서 가장 먼저 아이들이 줄을 섰다. 자기 이름을 한 번, 엄마 이름을 한 번, 개 이름을 한 번. 밝아오는 새벽빛에 그 겹침이 은은한 그림처럼 남았다. 사람들은 그 겹을 읽을 수 있었다. 공우의 잉크는 그 겹 위에서 길을 잃었다. 지워지지 않는다는 건 강에서가 아니라 겹쳐져 있기 때문이었다. 밤이 거의 끝나갈 무렵 북문 위의 별들 사이로 아주 작은 흔들림이 일었다. 눈썹 한 올만큼의 어둠. 유나가 숨을 멈추고 우진도 고개를 들었다. 도안. 바람이 조용히 대답하듯 성벽의 그림자에서 얇은 선이 밀려나왔다. 그 선은 사람의 어깨가 될 만큼 굵어졌다. 그리고 낮은 웃음. 문 잘 봤다. 도안의 목소리였다. 다만 그의 몸은 예전보다 더 얇았고 더 길었다. 그는 이제 왕도 전체의 골목과 탑의 구석, 서고의 서랍과 아이들의 숨표 사이에 동시에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 돌아왔다. 우진이 한 걸음 다가섰다. 고생했다. 도안이 어깨를 으쓱했다. 세상 뒤편은 생각보다 붐빈다. 지워진 이름들이 서로 등을 비빈다. 덮어주니 조용해지더라. 유나가 웃었다. 눈가에 맺혀있던 긴장이 조금 늦게 흘러내렸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새벽이 열렸다. 사방문에서 시작된 박자가 왕도의 중앙으로 모여들었다. 우린 탑 아래에서 마지막 호흡을 맞췄다. 둘. 그 호흡이 끝날 때 우진이 낮게 말했다. 오늘 저녁 왕의 탑 앞에서 이름 회복 의식을 연다. 모든 이가 자신의 이름을 한 번, 서로의 이름을 한 번, 그리고 도시의 이름을 한 번 부를 것. 도문정의 정갈이 곧바로 되돌아왔다. 승인. 광장 청소 완료. 서고의 잉크 가름. 의식문은 빈 문장으로 배포. 각자 쓰게 하라. 공우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북문 난간의 돌결 사이에 그가 긁어놓은 미세한 숨표 하나가 남아있었다. 지우는 자가 처음으로 남긴 표식. 그 표식은 나는 물러서 있겠다가 아니라 나는 지켜보겠다에 가까웠다. 우진이 그 표식을 한번 문지르고는 돌려놓았다. 여백을 지키는 눈도 필요해.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잊지 말아요. 여백은 사람을 위해 남겨진 자리라는 걸.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을 열고 마지막 줄을 비워두는 거야. 왕도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장터로, 서고로, 병영으로 흩어졌다. 숨표 달력에 오늘의 첫점이 박히는 소리가 아주 작게, 그러나 확실히 들려왔다. 그리고 하늘의 한쪽에서 공우의 검은 장막이 한 뼘만큼 젖혀졌다. 그 틈 사이로 빛이 들어와 무명서의 문장 위에 얇은 금을 그었다. 오늘 밤 이름 회복 의식. 지우지 말고 덮어라. 베지 말고 눌러라. 그리고 마지막 줄은 남겨라.
해가 기울자 왕도의 그림자가 길어졌다. 중앙광장으로 가는 모든 골목에 작은 숨표깃이 걸렸다. 바람이 지나가면 깃들이 같은 박자로 흔들렸다. 둘. 오늘 밤 사람들은 각자의 이름을 한 번, 서로의 이름을 한 번, 그리고 도시의 이름을 한 번 부를 것이다. 지우지 않고 덮어쓰는 의식. 광장 바닥에는 네 방향으로 얇은 원이 포개져 있었다. 동서남북의 문에서 가져온 박자들이 중앙에서 만나는 자리, 우진이 원 바깥에 가는 선 하나를 더 얹었다. 되돌아갈 자리. 혹시라도 무너지면 이 선이 우리를 되돌린다. 도문정이 낮은 단상 위에 올라 의식문을 펼쳤다. 그러나 그 종이엔 글자가 없었다. 오늘의 의식문은 빈 문장입니다. 각자 자기 손으로 한 줄을 쓴 뒤 마지막 줄을 비워둡니다. 서고의 서리들이 먹과 붓을 들고 사람들 사이로 들어갔다. 아이들은 나무 막대로 흙 위에 먼저 이름을 그려보고 종이에 옮겨 적었다. 노인들은 천천히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획으로 한 글자씩 눌렀다. 사람들의 숨이 종이 표면에 얇게 닿아 먹냄새가 아니라 체온의 냄새가 났다. 유나는 광장 한가운데 앉아 종을 무릎에 올렸다. 무음의 파동이 바닥을 얕게 돌아나갔다. 그 파동은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인사처럼 조용했다. 이름은 소리로 태어나고 숨으로 자란다. 그녀의 말이 바람에 흩어지자 아이 하나가 엄마 손을 놓더니 어색하게 고개를 들었다. 엄마, 내 이름이 돌아왔어. 그 말이 의식의 첫 불씨가 되었다. 사람들이 조심스레 웃었다. 그때 광장 동쪽 상공이 미세하게 어두워졌다. 구름이 아니라 잉크였다. 공우의 잉크가 다시 한번 도시 위에 얇은 막을 펼쳤다. 희미한 별빛이 종이 뒤집듯 접히고 수백 개의 이름들이 금세 흐려졌다. 사람들 사이에서 불안의 웅성임이 번졌다. 우진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공우, 여백을 사랑한다면 사람의 여백부터 보라. 난간 위 검은 장막이 반쯤 젖혀졌다. 공우가 얼굴을 드러냈다. 나는 질서를 시험한다. 내 법이 틀이 되지 않는지 오늘 확인하겠다. 시험하라. 난 내 잉크도 법에 들어오라. 우진은 바닥에 작은 점을 찍었다. 점에서 선, 선에서 원. 원 바깥에 가는 선 하나. 그 선이 잉크막의 아래쪽에 아주 얇은 턱을 만들었다. 여기서 더 밀면 사람의 이름이 떨어진다. 여기서 물러서면 여백이 산다. 공우는 즉답 대신 글귀를 꺼내 잉크를 한번 훑었다. 잉크 물결이 턱을 타고 얕게 갈라졌다. 그 틈 사이로 아이들의 목소리가 빠져나왔다. 내 이름은. 덮어쓰기가 여백 위에 얇은 얼개처럼 번졌다. 사람들이 서로의 이름을 한 번씩 불렀다. 친구의, 동료의, 연인의. 이름들이 겹치며 서로를 바쳤다. 겹이 깊어질수록 공우의 잉크는 미끄러졌다. 도문정이 서쪽 단상에서 외쳤다. 둘. 사방문 박자 맞춰. 성문마다 조율대가 깃을 흔들었다. 유나의 무음 파동이 그 위를 덮고 도안의 그림자 결이 흩어지는 소리를 묶어주었다. 세결이 다시 포개졌다. 공우의 눈매가 가로로 좁아졌다. 덮어쓰기 지우는 것보다 강하군. 그는 마지막 시험을 꺼내들었다. 광장 중앙의 비석 위로 잉크를 점 하나 떨어뜨렸다. 작고 정확한 점. 점은 비석의 결을 타고 번져 글자의 속을 비웠다. 사람들이 방금 쓴 자신의 이름 가운데 글자 하나를 잃었다. 뜻이 흐릿해졌다. 바로 그 틈에 공우의 목소리가 들어왔다. 이름에서 뜻을 지우면 남는 것은 모양뿐. 모양은 쉽게 흔들린다. 우진이 답했다. 그래서 뜻을 다시 쓰는 의식이 필요하지. 그는 빈 의식문을 들어 올렸다. 지금부터 각자 자기 이름의 뜻을 새로 한 줄 쓴다. 사전에 없는 뜻도 좋다. 살아있는 뜻이면 된다. 사람들이 잠시 망설이다가 종이를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돌아온 사람. 나는 오래 기다린 사람. 나는 오늘 웃는 사람. 수백 개의 나는이 광장에 깔렸다. 겹쳐진 이름 위의 뜻의 겹이 하나 더 얹혔다. 공우의 잉크가 그 겹을 통과하지 못했다. 공우가 낮게 숨을 내쉬었다. 좋다. 이제 내 법의 역을 보자. 그의 글귀가 허공을 한번 그었다. 잉크막 전체가 뒤로 물러나며 광장을 비웠다. 대신 성벽 바깥 왕도의 경계선이 새까맣게 엉겼다. 도시를 지키려다 경계를 잃으면 법은 안을 삼키고 밖을 버린다.
내 법의 문턱은 어디에 두겠는가? 우진은 고개를 들었다. 문턱은 낮게. 누구나 넘을 수 있게. 대신 되돌아갈 자리를 많이 남긴다. 그는 손바닥으로 비석 옆 바닥을 두드렸다. 작은 원들이 촘촘히 떠올랐다. 문턱마다 붙은 작은 문 돌아갈 자리. 오늘 나는 관리인이 아니라 망설임의 집행자로 선언한다. 그의 목소리가 광장과 성벽 하늘의 빈 곳까지 고르게 번졌다. 숨의 법전은 오늘로 공표한다. 그리고 동시에 역표를 선포한다. 침묵의 날을 상설로 두되 누구든 지역의 합의로 하루를 더할 수 있다. 모든 공문서의 마지막 줄은 비워둔다. 어떤 때든 다수의 이름으로 결정된 법은 되돌림 절차로 풀 수 있다. 베지 말고 눌러라. 지우지 말고 덮어라. 숫자보다 숨. 공우가 난간에서 내려앉듯 숨을 쉬었다. 스스로를 부수는 손잡이를 법에 달다니 위험한 발상이지. 위험이 살아있음의 증거다. 그때 북문 쪽 그림자에서 도안이 걸어 나왔다. 얇고 길어진 몸이 오늘 밤만큼은 뚜렷한 윤곽을 가졌다. 그는 광장 중앙의 비석에 손을 얹었다. 그림자는 오늘부터 왕도의 뒤편 관리를 맡는다. 도문정이 웃었다. 직함은? 도안이 잠시 생각하더니 비석의 그림자에 짧게 썼다. 후관 앞이 지나갈 길에 뒤를 고르는 자.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사무직도 군관도 아닌 길의 관리. 왕도는 처음으로 뒤편의 직책을 얻었다. 공우가 마지막으로 광장을 둘러보았다. 아이들이 자신과 엄마의 이름을 겹쳐 쓰고 노인들이 잃었던 이름의 뜻을 새로 붙이고 상인들이 간판 아래 오늘의 순표를 하나 더 붙였다. 그는 글귀를 고이 접어 소매 안에 넣었다. 시험은 끝났다. 그의 눈동자엔 여전히 잉크가 고여 있었지만 그 잉크 위엔 아주 작은 점 순표가 떠올랐다. 나는 지키겠다. 여백이 사람을 위해 남아있나 보겠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장막을 내리고 성벽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의식의 마지막은 합창이었다. 우진이 손을 들어 올렸다. 이름.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답했다. 돌아왔다. 유나가 종을 마지막으로 스쳤다. 무음의 파동이 별 아래로 번졌다. 그 파동은 잉크가 아니라 잠을 데려왔다. 전쟁의 밤들 사이에서 왕도는 드물게 편안한 밤을 얻었다. 의식이 끝난 뒤 세 사람은 광장 끝 돌계단에 나란히 앉았다. 도문정이 의식문 두루마리를 들고 마지막 줄을 비워 묶었다. 이 빈 줄 누가 채울까? 우진이 웃었다. 내일의 사람이. 유나가 덧붙였다. 혹은 아직 오지 않은 이름이. 도안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별과 별 사이 여럿의 숨이 얇게 켜져 있었다. 뒤편엔 일이 많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괜찮다. 그때 탑 위에서 봉쇄 하나가 조용히 내려왔다. 석좌의 짧은 정갈. 용맥의 남단에서 미동. 척추 아래 골격 다시 꿈틀. 왕도는 숨을 가볍게, 짐은 가볍게. 남력으로 길을 여시오. 우진이 봉쇄를 말아 품에 넣었다. 유나가 물었다. 바로 떠나요? 아침의 첫 숨으로. 도문정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고는 내가 지킨다. 후관과 함께 뒤편을 엮겠다. 도안이 고개를 끄덕였다. 되감기 틈이 다시 생기면 먼저 눌러라. 광장을 떠나기 전 우진은 비석 옆 돌바닥에 점 하나를 찍었다. 점은 곧 원이 되고 원 바깥에 아주 가는 선이 하나 더 얹혔다. 왕도의 자리. 그는 그 선 위에 조용히 속삭였다. 잊지 마라. 되돌아올 길이 항상 열린다. 새벽이 오기 전 바람이 남녘에서 불어왔다. 모래의 냄새, 소금의 냄새, 그리고 오래 잠든 피의 냄새. 유나가 어깨를 폈다. 다시 길이네. 우진이 미소 지었다. 길은 부르면 온다. 도안이 뒤편에서 가볍게 웃었다. 그리고 뒤에서 정리된다. 그들은 골목의 조용한 숨을 따라 탑의 계단을 내려갔다. 첫 닭이 울기 전 왕도는 잠깐의 꿈을 꿨다. 각자 자기 이름으로 불리는 꿈. 그 꿈의 마지막 장면에서 남녘 하늘이 은빛으로 반짝였다. 용의 척추 끝을 넘어 더 오래된 뿌리가 깨어나는 신호. 우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발 뒤꿈치로 되돌아갈 자리를 밟고 발 앞으로 내일을 썼다. 그의 뒷모습 뒤로 왕도의 새벽이 밝아왔다. 그리고 바람이 낮게 그러나 분명히 전했다. 천마의 귀환. 숨의 법은 틀로 굳지 않는다.
다음 장 남녘으로. 왕도의 새벽이 한 겹 더 얇아졌을 때 우리는 남문에서 길을 받았다. 순표 깃발이 바람결에 가볍게 떨리고 서고의 등불이 마지막으로 깜빡였다 꺼졌다. 도문정은 성루에 서서 손을 들어 올렸다. 법전은 내가 지킨다. 너희는 길을 지켜라. 도안이 뒤편의 그늘에서 짧게 응답했다. 되감기는 내가 누른다. 되돌림 자리는 남겨둬라. 유나가 종을 가슴에 안고 내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나는 발끝으로 돌바닥에 작은 원을 하나 그린 뒤 바깥으로 얇은 선을 뺐다. 왕도의 자리. 돌아올 문턱. 남녘길은 바다와 산이 서로를 베끼는 풍경이었다. 모래의 냄새와 소나무 수액의 냄새, 오래된 소금창고의 쇳내가 서로 엉켜 공기를 무겁게 했다. 길 초입에 봉화대엔 새 주인이 서 있었다. 초시 조율대의 세기수, 이름은 유하. 그는 방패의 안쪽에 순표를 세 줄로 긋고 우리를 맞았다. 남녘의 호흡은 길고 잊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박자를 나누어 걸어야 합니다. 강소연이 검집을 건드리며 웃었다. 둘 마이너스 둘 마이너스 둘 마이너스 둘. 왕도의 법은 벌써 이곳까지 왔군. 유하는 고개를 숙였다. 법이 아니라 습관이면 좋겠습니다. 사흘 동안 우리는 해안선을 따라 남하했다. 밤마다 파도는 뒤집혀 별을 흘렸고 낮마다 햇살은 골짜기를 향해 칼날처럼 내려쳤다. 둘째 날 저녁 바닷마을 구릉에서 이상한 흔적을 보았다. 돌담의 아래 물기가 마르지 않는 흙. 물이 솟는 자리처럼 보였으나 물냄새가 아니었다. 유나가 무릎을 꿇고 손가락으로 흙을 문질렀다. 피맥. 나는 코끝으로 미세한 맥을 들었다. 숨이 아니라 뼈의 냄새다. 유하가 낮게 말했다. 남녘의 농업꾼들이 밤마다 뿌리의 울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땅 아래서 물이 아닌 비늘이 부딪히는 소리라고. 강소연이 눈을 좁혔다. 척추 끝자락이 꿈틀거린다. 셋째 날 새벽 우리는 연포에 닿았다. 옛 제염장이 폐허로 남은 작은 포구, 창고 지붕은 반쯤 찢겨 하늘을 드러냈고 소금 더미 위로 새가 둥지를 틀었다. 마을 사람들은 낮게 속삭였다. 밤마다 바다에서 뿌리 같은 것이 나와 모래를 긁어간다. 그들이 가리키는 곳엔 뱀처럼 긴 자국이 남아 있었다. 모래결이 한 방향으로 긁혀 얇은 글자처럼 늘어섰다. 나는 허리를 굽혀 손가락을 대었다. 차갑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박자를 가진 진동. 유나가 종을 쓸 듯 만지며 속삭였다. 이건 골격의 문장이야. 땅이 누군가를 부르듯 쓰고 있어. 해가 기울었다. 마을의 어부 하나가 우리가 묵을 자리를 제공했다. 그는 한때 왕도 서고에서 일하던 설이었다고 했다. 이름은 박보. 그가 마루 끝에 앉아 해풍을 마시며 말했다. 왕도의 장부는 무거웠지요. 내려놓고 싶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장부보다 무거운 게 기다리고 있더이다. 밤의 울음? 내가 물었다. 예. 저 아래에서 누군가가 읽는 소리가 납니다. 바다를 읽고 모래를 읽고 우리의 지붕을 읽어요. 읽히면 잊게 됩니다. 도안이 그림자에서 몸을 조금 더 짙게 했다. 무명서의 잉크가 여기까지 다다랐나? 박복은 고개를 저었다. 그들과 다른 소리입니다. 잉크의 흔들림이 아니라 비늘이 문지르는 소리. 오래된 껍질이 뒤집히는 소리. 그날 밤 바람이 멈추었다. 모래가 숨을 쉬지 않자 바다는 한순간 거울이 되었다. 그 거울 아래에서 무언가가 뒤집혔다. 처음엔 바다의 배가 뒤집히는 줄 알았다. 아니었다. 땅의 문장이 일어섰다. 포구의 끝, 검은 수면 위로 희미한 선들이 솟아올랐다. 선은 점이 되었고 점은 각 문자들의 뼈대처럼 꺾였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발뒤꿈치를 붙이고 들숨을 길게 가져갔다. 가슴의 원이 밝아질 즈음 도안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포구의 가장 어두운 그늘로 달려가 그늘을 더 어둡게 했다. 나는 흘러가는 것을 붙잡는다. 유나가 종의 혀를 손등으로 가볍게 눌렀다. 무음의 파동이 모래 위로 내려앉았다. 그 파동이 모래의 문장을 일시적으로 눌러 평평하게 만들자 물 아래에서 올라오던 선들이 잠시 방향을 잃었다. 지금 나는 포구 끝에 빈 하늘에 점 하나를 찍었다. 점은 선이 되고 선은 원이 되어 바다와 하늘 사이에 아주 얇은 문턱을 만들었다. 되돌아갈 자리. 그러자 수면 아래서 올라오던 선들 가운데 일부가 문턱을 스쳐 다시 아래로 미끄러졌다.
그러나 모두가 내려가지는 않았다. 가장 굵은 선 하나가 사선으로 꺾이며 모래사장을 긁었다. 사각 사각 사각. 소리가 글씨처럼 반복되었다. 박자 3-3-2. 강소연이 발을 반걸음 틀며 검집을 눌렀다. 빼면 안 되지. 눌러. 내가 말했다. 우리는 셋이 동시에 다른 결을 얹었다. 강소연은 검날이 아닌 검등으로 선의 등줄기를 눌러 숨을 빼냈고 유나는 종으로 박자를 2-2-2-2-2로 균등화했다. 나는 원 바깥에 가는 선 하나를 더 얹어 바다와 모래 사이에 두 번째 문턱을 만들었다. 그러자 굵은 선이 마치 주인을 바꾼 듯 방향을 틀었다. 바다에서 육지로, 육지에서 다시 바다로. 돌아가라. 내가 속삭이자 선은 저항 없이 한 번 몸을 떨고 수면 아래로 흘러갔다. 잠시의 고요. 그러나 고요는 끝이 아니었다. 폭우의 수면 아래 아까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울음이 울렸다. 그 울음은 용의 것이 아니었다. 더 낡고 더 무겁고 더 낮은 뿌리의 울음. 땅 자체가 오래전에 삼킨 이름이 배 속에서 뒤척이는 소리였다. 이건 용맥이 아니야. 유나가 이마를 찌푸렸다. 용의 척추보다 아래. 유아가 바위에 손을 대고 눈을 감았다. 왕의 지도에도 없는 길입니다. 도안이 짧게 덧붙였다. 골격의 수장. 나무 뿌리처럼 땅을 파고드는 살. 제국이 처음 세워지기 전에 이 땅을 지탱하던 원초의 힘. 누군가가 그걸 깨우고 있다. 누군가. 공우일까? 무명서의 다른 가지. 아니면 왕가의 오래된 봉인? 나는 폭우 끝에서 바다의 박자를 세웠다. 2-2-2-2-2로 정돈된 표면 아래 5-4-3-4 같은 낯선 박자가 뒤엉켜 있었다. 그 박자의 중심에서 아주 희미한 사람 호흡이 섞였다. 누군가가 깊이 들어가 있다. 살아있는 사람. 유나가 눈을 크게 떴다. 그래. 이 도시의 호흡이 아닌 남녘의 호흡. 그리고 10여 년 전에 내 호흡과 닮았다. 마을에서 빛 한 줄기가 흔들렸다. 박복이 초롱을 들고 달려왔다. 바다 밑에서 글이 떠올라요. 우리는 그를 따라 물가 가까이 다가섰다. 은빛 달빛 아래 수면 바로 밑 모래층에 거대한 글줄이 드러났다. 귀근. 돌아갈 귀, 뿌리근. 유나가 낮게 읽고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 우리를 부른다. 그 순간 모래층의 글자가 흔들리며 둘로 갈라졌다. 글자의 틈에서 손이 나왔다. 사람의 손. 그러나 살이 아니라 문장의 뼈로 이루어진 손. 그 손이 수면을 뚫고 올라왔다. 무엇인가가, 아니 누군가가 올라오고 있었다. 강소연이 본능적으로 한 발 전진했지만 나는 그의 어깨를 잡았다. 잠깐. 손은 사가의 궤적을 그리며 허공을 더듬었다. 그리고 바닷바람을 움켜쥐듯 허공을 잡아쥐었다. 문장의 뼈에 바람이 달라붙었다. 살이 붙듯. 손은 허공에 한 글자를 썼다. 물을 문. 질문. 누구냐? 내가 대답했다. 묻는 자여, 너는 누구냐? 그때 손과 함께 팔이, 어깨가, 그리고 반쯤 무너진 얼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 얼굴엔 살점 대신 획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입술 없는 입으로 말했다. 나는 환서. 돌아온 책. 목소리라기보다는 문장이 직접 공기 속에서 울리는 느낌이었다. 누가 너를 썼지? 남녘의 뿌리. 그리고 왕의 첩봉인. 환서의 빈 눈구멍에 달빛 두 조각이 박혔다. 나는 묻고 너는 대답하라. 숨의 법은 틀이 되는가? 유나가 앞으로 나섰다. 우리는 틀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역표를 박았다. 어디에? 종마다, 문서마다, 사람마다. 환서의 손이 내 가슴으로 향했다. 그 손끝이 내 원의 테두리를 더듬었다. 여기에도, 여기에도. 나는 짧게 대답하고 숨을 거꾸로 한 박자 밀었다. 원 바깥에 가는 선이 반짝이며 환서의 손끝에 미세한 입김을 남겼다. 환서는 그 입김을 길게 마셨다. 살아있는 법. 하지만 그의 다른 손이 모래층을 움켜쥐며 미세하게 떨렸다. 멀리 폭우의 남쪽 끝에서 낮은 북소리 같은 진동이 번졌다. 유아가 창끝으로 지평선을 가리켰다. 거기. 모래 언덕 뒤 소금더미 사이길에서 검은 행렬이 모습을 드러냈다. 얼굴 없는 사내들, 잉크로 염색된 장삼, 그리고 어깨마다 달린 작은 글귀.
무명서의 한 갈래. 그러나 왕도에서 보았던 무명서와는 달랐다. 그들의 글귀 끝에는 잉크가 아니라 모래가 묻어 있었다. 지우는 것이 아니라 덮는 자들. 도안이 낮게 말했다. 무명서 남녘분파 사뭇. 모래로 문장을 묻는 자들. 사뭇의 선두가 걸음을 멈추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채가 돌아가라. 환서의 몸이 바람처럼 흔들렸다. 그는 우리를 힐끗 보았다. 나는 물었고 너희는 답했다. 그러면 나는 돌아가야 한다. 나는 손을 들어 그를 붙잡으려다 멈췄다. 붙잡으면 길을 막는다. 대신 폭우의 하늘에 작은 원 하나를 더 그렸다. 돌아갈 자리 위에 남긴다. 너는 틈이 필요할 때 이리로 오면 된다. 환서는 잠시 그 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서서히 물로 스며들며 몸을 낮췄다. 끝내 사라지기 직전 그는 모래 위에 단 한 글자를 남겼다. 갱다시 고쳐. 고쳐 쓰라는 뜻. 사뭇의 선두가 우리 쪽으로 몇 발 내딛었다. 모래가 그의 발밑에서 글자로 흩어졌다. 그 글자는 였다. 그가 한 발 더 옮기자 다시 한 발에. 무명서. 그러나 마지막 한 발에서 글자가 바뀌었다. 모래. 그는 모래 위에 희미한 미소를 그렸다. 우린 지우지 않는다. 묻는다. 모래가 덮으면 사람은 이름을 잠시 잊고 쉰다. 그 잠 사이에 법은 녹는다. 유나가 종을 가볍게 올렸다. 그 쉼을 누가 정하는데? 강한 자. 그럼 우린 거부한다. 선두가 어깨를 으쓱했다. 거부는 자유다. 하지만 자유가 법을 부술 때 길은 모래가 된다. 강소연이 한 발 나섰다. 모래 위에서도 걷는다. 그가 검을 뽑지 않은 채 검등으로 모래를 한 번 눌렀다. 그 눌림에 모래 글자는 단번에 흐트러졌다. 베지 않고 눌러도 충분히 멈춘다. 사뭇의 선두가 손을 들어 뒤에 행렬을 세웠다. 우린 오늘 싸우러 온 게 아니다. 시험하러 왔다. 왕도의 법이 남녘에서도 숨으로 서는지 보러.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럼 시험하라. 딴 문턱은 낮게. 누구든 넘어올 수 있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모래 위에 작은 점을 찍었다. 그 점의 둘레에 얇은 선 하나가 빙 돌았다. 문턱. 그가 발을 그 선에 얹자 모래가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턱은 배웠다. 내일 다시 오지. 더 깊은 뿌리에서. 그들이 물러나자 폭우의 소음이 서서히 돌아왔다. 새의 날갯짓, 물독이 흔들리는 소리, 늦은 배가 닷줄을 당기는 삐걱임. 마을 사람들은 숨을 내쉬며 서로의 이름을 확인했다. 잊었던 이름이 있는지, 덮여 잊힌 뜻이 없는지 하나씩. 박복은 가만히 우리에게 절했다. 오늘은 잠이 오겠어요. 나는 모래사장 중앙 환서가 남긴 위에 쪼그려 앉았다. 글자의 선을 따라 손끝으로 짧게 숨을 밀었다 당겼다. 선이 미세하게 빛나며 모래알 몇 개가 굴러갔다. 유나가 옆에 앉아 속삭였다. 다시 고쳐. 그래. 사부의 첫 장이니까. 도안이 뒤편에서 낮게 웃었다. 뒤를 정리할 게 많다. 그 밤 우리는 연포의 허름한 창고에서 잠을 청했다. 곰팡이 냄새와 소금 냄새가 겹친 공기, 지붕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 눈을 감기 전 나는 가슴의 원 바깥에 아주 가는 선을 하나 더 그렸다. 이 길이 틀로 굳지 않도록 매 순간 되돌아갈 자리를 남기기 위해. 잠과 깨어남의 경계에서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왔다. 왕도의 석좌였다. 남녘 내륙의 암근 지도엔 없는 뿌리. 내일 일출, 포구 동쪽 사구 아래서 첫 골경문이 열린다. 숫자보다 숨. 지우지 말고 덮어라. 나는 눈을 뜨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다. 숨은 길을 알고 있었다. 길은 부르면 온다. 그리고 돌아갈 자리가 있을 때 더 멀리 간다. 새벽이 오기 전에 파도가 내 이름을 한번 불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일의 바람 이름을 속으로 한번 불렀다. 동벽. 열린 바람. 해 뜨기 전에 남녘은 희끄무레했다. 모래 언덕이 산처럼 솟아있었고 사고 아래엔 바람이 모여 숨구멍을 냈다. 석좌의 정갈대로 그곳이 바로 첫 골경문의 자리였다. 유나가 사고에 모래를 한 줌 쥐었다. 모래알 하나하나에 아주 얇은 획이 새겨져 있었다. 그건 단순한 모래가 아니라 오래된 기록의 부스러기였다. 모래가 그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긴 말보다 조용해야 한다.
나는 바람의 방향을 읽으며 모래 위에 원을 하나 그렸다. 되돌아갈 자리. 혹시라도 길이 닫히면 이 문턱이 우리를 되살릴 거야. 사고의 중심부엔 작은 골처럼 꺼진 틈이 있었다. 그 아래로 들어가면 공기가 다르게 움직였다. 숨이 아니라 맥이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맥이 아니라 땅의 맥. 그 맥이 바람과 부딪혀 올 때마다 모래는 잠깐씩 흔들렸다. 유나가 종을 내리며 속삭였다. 이건 암근이에요. 땅속에서 용맥과 대척하는 흐름. 한쪽은 빛으로 오르고 한쪽은 어둠으로 내리죠. 도안이 그늘에서 덧붙였다. 왕도의 숨이 천정에서 열렸다면 여긴 땅의 혀가 열리는 곳이야. 그 혀가 움직이면 제국의 언어가 바뀐다. 오지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듣는 건 언어가 아니라 전생의 회상일지도 모르지. 유나가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렸다. 기억을 들을 준비돼 있어요? 기억은 언제나 듣는 게 아니라 맞부딪히는 거야. 우리는 사고의 입구로 내려갔다. 모래가 허벅지까지 빠졌고 걸을 때마다 무게가 소리를 냈다. 사고 아래의 공간은 동굴 같았지만 돌이 아니라 모래가 눌러 굳은 구조였다. 벽면마다 희미한 글줄이 흘렀다. 숨, 뿌리, 맥, 이름. 그 글자들이 벽을 따라 돌며 어느 한 곳에서 교차했다. 그 교차점의 중심에 빛이 없는 구슬 하나가 떠 있었다. 유나가 손을 뻗었다. 이게 골격문이야. 만지면 문이 열리지요. 하지만 값이 있어요. 값. 문을 여는 자는 자신의 맥 하나를 내어줘야 해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맥 하나를 내어준다는 건 단순히 피를 흘린다는 뜻이 아니었다. 자신의 호흡주기 중 한 가지를 버리는 일. 한 번 잃으면 평생 다시 되찾을 수 없는 박자. 천마의 내공에서는 그걸 반호흡이라 불렀다. 한 호흡을 희생시켜 더 깊은 호흡을 얻는 행위. 좋아. 내가 앞으로 나섰다. 내가 문을 연다. 유나가 놀란 눈으로 나를 잡았다. 오진 안 돼요. 반호흡은 당신에게 너무 위험해요. 당신의 원은 이미 2번이나 되돌림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3번째를 맞이해야 완성돼. 나는 완전한 원이 아니라 되돌아오는 원이니까.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둘 마이너스 둘 마이너스 둘 마이너스 둘.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둘을 거꾸로 밀었다. 들숨을 내쉬듯 내심을 들이켰다. 공기가 거꾸로 흐르자 몸의 열이 식고 시야가 어두워졌다. 내 안의 원이 작게 뒤집혔다. 그 순간 골격문의 구슬이 움직였다. 빛이 없던 구슬이 내부에서부터 검은 빛을 뿜어냈다. 그 빛은 어둠이 아니라 글자의 원형이었다. 모래벽의 글자들이 하나둘 구슬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심장의 글자, 땅의 글자, 숨의 글자, 이름의 글자. 모두가 들어가자 구슬이 3번 떨렸다. 쿵쿵쿵. 그리고 문이 열렸다. 벽의 일부가 사라지고 그 안에서 짙은 회색의 통로가 드러났다. 통로는 생물의 식도처럼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유나가 숨을 삼켰다. 살아있는 길이에요. 땅이 우리를 삼키는 거야. 나는 손을 들어 원에 가는 선을 남겼다. 돌아갈 자리 꼭 잊지 마. 도안이 그늘에서 웃었다. 나는 뒤를 닫을게. 우리는 통로 속으로 걸었다. 안쪽은 온도가 달랐다. 차가운 듯 따뜻했고 물기와 먼지가 섞여 있었다. 바닥엔 오래된 뼈의 무늬가 있었다. 용의 것도 인간의 것도 아닌 중간 어디쯤의 골격. 그 뼈 사이에서 작은 글자들이 피어났다. 이건 문장의 잔뼈예요. 유나가 손끝으로 그 글자들을 따라갔다. 이 글자들 왕도에서 본 적 있어요. 숨의 법전 초안에 사라졌던 첫 장의 잔재예요. 첫 장. 왕이 직접 썼던 부분. 숨은 법이 아니라 길이다. 하지만 그 장은 전쟁 때 소실됐죠. 벽이 다시 떨렸다. 통로 끝에서 미세한 빗줄기들이 얽혀 나무 뿌리 같은 형상을 만들었다. 그 중심에 또 하나의 구슬이 있었다. 이번엔 검은색이 아니라 황토색. 유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이건 골격의 제1절이에요. 문장으로 세상을 세우기 전 땅이 처음 쓴 원문. 읽을 수 있겠어? 시도는 해볼게요. 그녀가 숨을 고르고 구슬에 손바닥을 올리자 그 빗줄기들이 그녀의 몸으로 스며들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들려요? 음이 아니라 글이. 뭐라고? 유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한맥숨을 하나로 모으면 세상이 열린다. 영맥숨을 거꾸로 세우면 세상이 뒤집힌다. 반호흡 하나를 잃으면 세상은 기억한다. 그녀가 말을 끝내자 구슬이 한번 크게 진동했다. 그리고 빗줄기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벽을 두드렸다. 모래벽이 흔들리며 문장들이 다시 쓰였다. 세 개의 단어가 각각 문장의 형태로 벽에 새겨졌다. 그러자 통로의 공기가 바뀌었다. 숨이 뒤섞이고 내쉬는 것과 들이쉬는 것이 구분되지 않았다. 내심의 원이 박자를 잃었다. 유나가 흔들렸다. 안 돼, 박자가 무너져요. 나는 재빨리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와 박자를 맞춰. 둘 마이너스 둘 마이너스 둘 마이너스 둘. 하지만 이번엔 아무리 맞춰도 맞지 않았다. 땅의 호흡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때 도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건 왕도의 박자가 아니야. 남녘의 박자야. 모래의 덮개 의식으로 눌러야 해. 모래의 덮개 의식. 지우지 않고 덮어서 숨을 쉬키는 방법. 왕도의 덮음은 종이지만 남녘의 덮음은 모래야. 도안이 그림자에서 나와 손끝으로 벽의 글자들을 훑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 모래가 얇게 피어올랐다. 그 모래는 벽의 문장 위를 부드럽게 덮었다. 유나가 따라 외웠다. 모래여, 글을 식혀라. 숨을 눌러라. 박자를 채워라. 모래가 빛을 잃자 통로의 진동이 천천히 가라앉았다. 공기가 다시 방향을 찾았다. 나는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게 모래의 덮개 의식 남녘이 숨을 다루는 법이군.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숨의 법전이 틀을 만들지 않으려면 왕도의 종과 남녘의 모래를 함께 써야 해요. 하늘의 숨과 땅의 숨을 잇는 한맥이 완성되는 거군. 맞아요. 그리고 이 문은 다음으로 이어지는 문이에요. 사고의 벽이 갈라지며 새로운 통로가 열렸다. 그 안쪽에서 낯선 냄새가 올라왔다. 쇠와 흙, 그리고 오래된 종이 냄새. 도안이 짧게 말했다. 이건 사람의 냄새다. 나는 검지로 공기를 쓸며 말했다. 공우의 잉크와는 달라. 이건 살아있는 잉크. 누군가 지금 이 아래서 문장을 쓰고 있어. 유나가 종을 움켜쥐었다. 살아있는 서자. 나는 통로의 입구를 향해 발을 내딛었다. 확인하자. 숨의 법을 읽는 자가 아닌 쓰는 자가 남아있다면 그가 다음 세상의 천마일지도 몰라. 우리가 통로 깊숙이 들어가자 뒤에서 바람이 사구를 덮었다. 모래가 문을 닫으며 속삭였다. 갱다시 고쳐 써라. 모래가 남긴 그 글자 아래 유나의 종이 조용히 울렸다. 무음의 파동이 사구 전체를 감싸며 되돌아갔다. 남녘의 첫 골경문은 닫혔다. 그러나 그 문이 닫힌 건 끝이 아니라 깊어지는 시작이었다. 통로는 점점 낮아졌다. 허리를 숙이는 것으로는 부족해져 우리는 결국 무릎을 꿇고 겨우 앞으로 기어갔다. 모래가 팔꿈치에 달라붙었다 떨어졌고 피와 모래가 섞인 냄새가 좁은 공간에 눅진하게 고였다. 바닥을 미는 매 순간 어딘가에서 사각하는 피랍의 소리가 났다. 바위가 아니라 종이 위에서 나는 소리였다. 가까워. 유나가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으로 말했다. 지금도 쓰고 있어. 마침내 통로가 툭 하고 열렸다. 속이 빈 큰 항아리처럼 울림이 도는 방이 나타났고 방의 중앙에는 낮은 석대가 놓여 있었다. 석대 위엔 바다빛 유리로 빚은 긴 책상판, 그 위에 펼쳐진 것은 종이가 아니라 모래였다. 모래 위에 방금까지 눌러쓴 문장들이 젖은 비늘처럼 반짝였다. 그 책상 맞은편에 한 아이가 앉아 있었다. 12 될까 말까한 나이, 머리는 짧고 눈매는 깊었다. 아이의 왼손은 모래 위를 가볍게 누르고 오른손은 가는 뼈필로 글을 그었다. 필 끝에는 잉크 대신 소금물이 맺혀 있었다. 그 물이 모래를 적실 때마다 글자가 잠깐 살아났다 사라졌다. 우리가 나타나자 아이의 손이 섞듯 멈췄다. 그 눈이 우리를 천천히 훑었다. 논란보다 먼저 판독의 빛이 스쳤다. 그는 마치 줄 간격을 맞추듯 우리의 호흡을 세었다. 둘 마이너스 둘 마이너스 둘 마이너스 둘. 아이가 먼저 말했다. 왕도의 박자. 남녘의 아이야? 내가 묻자 아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섭결. 결을 모으는 자. 그의 목소리는 얇았지만 깊이를 가지고 있었다. 오래된 문장을 읽는 사람의 목이었다. 도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여길 누가 열었지? 여기는 원래 열린 곳. 섭결이 대꾸했다.
다만 위에서 소리가 너무 커서 다쳤을 뿐. 나는 소리를 낮추는 법을 배웠고 그래서 다시 열었다. 그가 오른손을 들어 방의 공기를 쓸었다. 소리가 반음 내려앉듯 방 전체의 울림이 차분해졌다. 유나가 종을 만지며 미소를 띄었다. 덮개의 아이구나. 섭결이 모래판 한쪽을 내게 밀었다. 여기 당신의 줄. 모래 위에는 비냉 하나가 길게 남아 있었다. 아래쪽 여백에는 짧은 표기가 있었다. 이름 숨 그림자를 한 줄로 묶되 마지막 박자는 비워둘 것. 문턱을 낮출 것. 되돌아갈 자리 우선. 호흡 하나를 내어 세 개의 울림으로 묶을 것. 내가 모래행 위에 손을 얹자 방 전체의 맥이 가볍게 일렁였다. 섭결은 아이답지 않게 엄숙하게 덧붙였다. 오늘 쓰는 줄은 두 번째 법전의 첫 줄이 돼. 두 번째. 유나가 눈을 동그랗게 했다. 왕도 위의 법전이 하늘에 숨을 썼다면 섭결이 모래를 흩어 작은 별처럼 만들었다. 여기는 땅의 숨으로 쓰는 법전. 서로 닿아야 살아. 강소연이 주변을 경계하며 낮게 물었다. 누가 너에게 이걸 가르쳤지? 환서가 묻고 갔어.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남녘의 사무지 덮는 법을 보여줬지. 하지만 그들은 지우려 했고 나는 지우지 않기로 했어. 나는 모을 거야. 그가 빤히 내 얼굴을 보았다. 당신이 쓰면 나는 모을게. 나는 모래행 위에 점을 찍었다. 점에서 선, 선에서 원. 가슴 속 원의 박자와 모래 위 원의 박자가 겹쳐질 때 내 등 뒤에서 도안의 기운이 고요히 올라왔다. 그림자가 등뼈로 붙었다. 나는 들숨을 반박자만 취하고 곧장 내쉬어 반호흡을 걸었다. 이뤄야 얻는 자리. 이른 박자 하나가 방의 천장을 울렸다. 한맥. 내가 낮게 읊듯 말하자 섭결이 두 눈을 반짝였다. 나는 모래 위에 숨의 결을 얹었다. 이름의 획, 숨의 곡, 그림자의 그늘. 세 결이 하나의 연결문으로 섞였다. 모래가 마치 살아있는 피부처럼 소름을 돋우었다. 섭결은 지금까지 쓴 자신의 행을 지우지 않고 내 행 옆으로 덮어쓰기를 시작했다. 모래 위에 모래를 얹되 아래의 문장 숨결을 그대로 살리는 방식. 그 순간 방의 오른쪽 벽에서 자그마한 모래 폭포가 쏟아졌다. 사고 넘어 누군가가 바람결을 조작했다. 덮개 대신 붕괴. 나는 몸을 돌려 손을 휘둘렀다. 원의 바깥에 가는 선 하나를 더 그려 방의 경계 위로 문턱을 만들었다. 무너지는 모래는 문턱에서 박자를 잃고 도안의 그늘이 그 위를 가로질러 붙잡았다. 사무지군. 강소연이 검등으로 벽을 눌렀다. 덮개를 시험하러 왔지. 모래 폭포가 멎자 방의 입구에 세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어젯밤 포구에서 본 선두가 맨 앞, 뒤로 두 명의 젊은 숨꾼이 따랐다. 선두는 우리를 둘러보고는 섭결을 오래 바라보았다. 책을 다시 쓰는 아이. 그가 낮게 말했다. 내가 덮개를 배웠다니 반갑다. 하지만 너는 아직 모래의 무게를 모른다. 덮개는 눌러 잠재우는 법, 때로는 영영 깨우지 않기도 하지. 깨워야 살아. 섭결이 말했다. 덮는 동안에도 아래에서 숨쉬게 해야 해. 나는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시비를 논하려면 바깥 사고에서 하라. 여기서는 그리 먼저다. 사무대 선두가 입꼬리를 올렸다. 그래서 왔다. 남녘의 법전이 될 첫 줄을 보러. 조건 하나. 내가 쓰는 그 줄 모래로도 견뎌야 한다. 견디게 쓰겠다. 그는 내 앞에 작은 주머니를 내려놓았다. 주머니 안에서 모래가 자체적으로 흐르는 소리를 냈다. 살아있는 모래, 숨을 품은 모래. 3번 덮겠다. 첫 덮개는 바람, 둘째는 무게, 셋째는 망각. 줄이 살아남으면 우리는 물러난다. 유나가 내 옆에 섰다. 나는 파동을 얹을게. 배지 않고 눌러. 도안이 내 등에 속삭였다. 영맥을 준비해라. 셋째는 뒤집어 받아야 한다. 첫 덮개가 왔다. 선두가 주머니를 열자 모래가 방 안으로 바람처럼 불어들어왔다. 글자 위를 스쳐 지나가지만 직접 닿지 않는 덮개. 나는 모래행의 획과 획 사이를 넓혔다. 글자들 사이에 아주 얇은 숨골을 남겼다. 바람 덮개는 숨골에 먼저 빠져나갔다. 모래가 지나간 자리에서 내 행은 꺼지지 않고 오히려 또렷해졌다. 둘째. 선두가 손짓하자 이번엔 모래가 무게를 얻어 떨어졌다. 곡식자루처럼 사정없이. 유나의 종이 무음으로 내려가
박자를 둘-둘-둘로 고르게 눌렀다. 나는 한맥의 첫 줄 이름 숨 그림자 중 그림자의 결을 한 뼘 더 두껍게 하여 아래쪽 받침으로 만들었다. 글자의 발이 무게를 받아 넘겼다. 모래자루가 쏟아진 자리에서 문장은 여전히 선체였다. 셋째. 선두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마지막 덮개는 소리도 없이 왔다. 망각의 모래. 쏟아지는 무게가 아니라 허공에서 조용히 앉는 모래. 문장이 살아도 독자는 있는다. 나는 숨을 거꾸로 밀었다. 영맥. 글자의 위아래를 바꾸고 행간을 반박자 뒤집었다. 그러자 모래가 덮은 부분이 앞이 아니라 뒤가 되었다. 문장은 모래 아래에서 오히려 더 잘 보였다. 도안의 그늘이 그 뒤집힌 행간을 봉하고 윤하의 파동이 그 위에 얇은 덮음을 남겼다. 사무대 선두가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결국 짧게 웃었다. 살아있네. 그가 뒤를 돌아보자 두 젊은 숨꾼이 함께 모래를 거두었다. 우린 물러난다. 다만 경고하나? 남녘의 더 아래에는 암근의 식이 있어. 아무리 고쳤어도 자꾸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숨. 그걸 넘지 못하면 너희의 법전은 다시 모래가 된다. 넘겠다. 내가 답했다.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숨에는 되돌아갈 자리를 더 많이 남기면 돼. 돌아감이 좌절이 아니라 호흡이 되도록. 그들이 사라지자 방 안의 공기가 한결 넉넉해졌다. 섭결이 모래판 위 내 행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살아있는 줄이야. 이제 묶을 수 있어. 어디에 묶을 건데? 강소연이 물었다. 사구 위, 포구, 그리고 왕도의 서구와 연결되는 세 곳. 세결이 한 번에 울리면 두 번째 법전은 틀로 굳지 않아. 섭결이 손가락 세 개를 폈다. 하늘 땅 사람. 나는 모래판 아래에 석대에 귀를 댔다. 낮고 오래된 울림왕의 첫 장이 소실되기 전 남겨둔 초음이 들렸다. 그 음에 맞춰 나는 마침내 첫 문장을 적었다. 한맥일조 이름은 부르되 숨으로 있고 그림자로 바친다. 영맥일조 문턱은 낮추되 되돌아갈 자리를 먼저 쓴다. 반호흡일조 이를 박자를 정하고 그 이름을 모두의 울림으로 바꾼다. 윤하가 내 어깨에 턱을 살짝 올리고 웃었다. 두 번째 법전의 처음 세 줄. 도안이 등 뒤에서 낮게 중얼거렸다. 뒤편은 내가 본다. 되감기는 내 목. 강소연은 검을 눌러 석대 모서리를 한번 탁 소리내어 단단히 고정했다. 위는 내가 지킨다. 그때 모래판 옆에서 작은 반짝임이 피어났다. 환서였다. 물속으로 사라졌던 그가 모래알 몇 줌의 몸으로 다시 떠올랐다. 그는 섭결의 옆에 서서 우리를 번갈아 보았다. 깽. 고쳐 썼다. 그의 빈 눈구멍에 한순간 별빛이 맺혔다. 그러면 길이 열린다. 환서는 모래판 아래로 손을 넣어 얇은 비늘 하나를 꺼냈다. 은빛과 황토빛이 뒤섞인 용의 척추 아래 더 먼 뿌리의 비늘. 이걸 문신으로 삼아라. 문이 닫히려 할 때 비늘을 기울이면 한맥의 박자가 먼저 울린다. 나는 그 비늘을 받아 가슴의 원 바깥 가는 선에 살짝 포겠다. 비늘이 내 박자와 맞물렸다. 섭결이 모래판을 덮는 얇은 가죽을 꺼냈다. 이건 종이가 아니야. 숨가죽. 말리면 굳지만 다시 적시면 살아. 오늘 쓴 줄을 여기에 옮겨 적자. 우리는 함께 작업했다. 나는 문장을, 윤하는 파동 부호를, 도안은 그림자 표식을, 섭결은 덮개의 분량을 적었다. 네 개의 손이 서로의 빈칸을 침범하지 않고도 하나의 악보를 만들었다. 숨의 악보. 왕도 남녘 그림자길의 분량이 5선 넘는 악보에 나란히 서 있었다. 마지막 줄을 비워둔 채 섭결이 가죽을 말았다. 이건 내가 들고 위로 간다. 포구의 사구와 서구의 세 글루에 동시에 매달면 길의 박자가 서로를 깨우지. 너 혼자 갈 수 있겠니? 윤하가 물었다. 나는 남녘의 아이. 섭결이 씩 웃었다. 모래는 내 길. 우리는 다시 낮은 통로로 몸을 낮추었다. 돌아갈 길목마다 내가 남겨둔 작은 문턱들이 어둠 속에서 얇게 빛났다. 셋째에서 넷째 문턱으로 넘어갈 때 등 뒤에서 사구가 한 번 크게 숨을 들이켰다. 방금 쓴 줄을 기억하려는 땅의 반응이었다. 지상으로 나왔을 때 바다는 새벽의 가장자리에서 은빛을 풀고 있었다. 포구의 사람들은 이미 깨어 있었다. 박복이 우리를 보자마자 뛰어와 숨을 몰아쉬었다. 사구 꼭대기의 아이가. 걱정 마시오.
우리는 동시에 웃었다. 섭결은 벌써 사고의 허리쯤을 넘어 뛰어오르고 있었다. 발밑에서 모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는 매 걸음마다 가벼운 눌림을 남겼다. 덮개가 아니라 발판으로 남기는 눌림. 사고가 아이를 밀어 올렸다. 사고의 정상에서 섭결이 가죽을 펼쳤다. 햇빛에 맞은 숨가죽이 한 번 번쩍하더니 천천히 투명해졌다. 그리고 바람이 그것을 받아 포구 쪽과 북녘 하늘 쪽으로 길게 늘렸다. 마치 보이지 않는 다리처럼 숨가죽의 악보가 왕도의 방향으로 연결되었다. 그 순간 왕도 서고의 종로에서 한 번 남녘 포구의 사고에서 한 번, 그리고 우리 발밑의 골격문 자리에서 한 번, 세 번의 울림이 정확히 겹쳤다. 도안이 미소를 감추지 않았다. 한맥 성공. 나는 석좌에게 봉쇄를 띄웠다. 두 번째 법전의 초고 남녘 사고왕도 서고 골격문에 동시 매달음. 첫세 조항 한맥 영맥 반호흡 공표 준비 완료. 사무 분파 조건부 철수. 다 남근의 식경고. 문신 비늘 확보. 왕도와 남녘의 호흡을 잇는 문턱 다중화 진행 중. 유나가 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남은 건 암근의 식뿌리가 스스로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완고한 호흡을 어떻게 달래느냐. 달래지 않겠다. 내가 고개를 저었다. 돌려보내겠다. 되돌아갈 자리를 더 만든다. 왕도의 역표와 남녘의 덮개, 그리고 그림자의 봉이 한 번에 움직이면 뿌리는 억지로 뽑을 대상이 아니라 제 자리로 돌아갈 이유를 얻게 되지. 그때 바다 저편에서 낮고 두터운 울음이 일었다. 용도 인간도 아닌 소리. 땅 아래 암근의 박자였다. 그 울림에 맞춰 포구의 모래가 가볍게 들썩였다. 사고 정상의 섭결이 가죽을 반쯤 접어 파동을 조절하자 울음은 분노가 아니라 그리움에 가까운 울림으로 낮아졌다. 들었어? 유나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이건 돌아간다는 뜻이야. 그래. 나는 가슴에 원 바깥 가는 선을 한 번 더 긋고 비늘을 그 위에 포겠다. 비늘이 반짝이며 박자를 세 개로 나눴다. 하늘 땅 사람. 그리고 우린 그 길목에서 기다린다. 해가 솟았다. 남녘의 바람이 새로웠다. 영포의 허름한 지붕 위로 아이들이 서로의 이름을 연습하는 소리가 새처럼 맑게 날았다. 사고의 모래가 얇게 미끄러져 덮개의 질서를 익혀갔다. 도안은 뒤편에 작은 표식을 남겼다. 후간 점검 완료. 강소연은 세 박자에 맞춰 검을 한 번 휘둘러 그림자의 먼지를 털었다. 유나는 종을 가슴에 끌어안고 비어있는 마지막 줄을 나와 함께 바라보았다. 마지막 줄은 비워두자. 내가 말했다. 법전은 오늘의 숨만 쓰고 내일의 숨은 내일이 쓰게. 유나가 웃었다. 그게 우리의 틀이 아니게 만드는 진짜 덮개야. 우리는 사고 아래 처음 문을 열었던 자리로 내려와 작은 원을 하나 더 그렸다. 되돌아갈 자리. 섭결이 내 옆에 와서 사각거리는 모래소리로 말했다. 다음 문은 내륙 암근의 식. 거긴 모래가 아니라 뿌리 껍질이 덮고 있어. 덮개가 무게를 가진다. 좋다. 내가 대답했다. 무게가 있다면 받침을 만들면 된다. 그림자의 결을 더 두껍게. 그리고 하나를 더 잃어야 할지도. 유나가 내 손을 잡아 세게 흔들었다. 반호흡은 오늘로 끝. 더 잃으면 내가 사라져. 나는 웃었다. 사라지지 않아. 이름은 울림으로 남아. 그 울림은 내 종과 섭결의 덮개, 도안의 봉에 묶인다. 바다는 햇빛을 받아 세 결로 반짝였다. 우리는 발끝으로 모래를 살짝 눌러 발판을 남기고 남쪽 내륙으로 시선을 돌렸다. 길은 이미 열려 있었다. 불러서가 아니라 고쳐 쓴 덕분에. 가자. 내가 말하자 세 사람 그리고 한 아이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되돌아갈 자리가 등 뒤로 촘촘히 남겨졌고 앞의 길은 비어 있었다. 비어 있기에 무엇이든 쓸 수 있는 자리. 세 박자가 시작되었다. 둘 마이너스 둘 마이너스 둘 마이너스 둘. 하나의 숨이 네 사람의 발에 나눠 붙었다. 그리고 땅 아래 오래된 뿌리가 우리를 기억했다.